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9월 4일부터 시작된 2014학년도 수시 1차 원서 접수가 이제 마감일을 사흘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를 선택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남주록 남은 대학들 가운데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중한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드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14학년도 수시 입시 그리고 2015, 16학년도까지 계속해서 우리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상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김영일 교육 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능까지는 58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아직 수시 1차 지원 대학을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지막까지 신중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익한 정보 마련을 했으니까 오늘 이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입시 전략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있는 학생들 전화로 상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시 1차 지원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수시 지원 기회가 남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전경원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 1차 지원 마감 이 사흘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마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 6회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 서류 정리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일정에 촉박해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선 이제 주요 대학들은 다 접수가 끝난 대학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대학, 중요한 대학 몇 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선 이제 9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경희대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추천서, 그리고 서류 제출을 다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역격 극복 전형,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 모두 다 마감이 금요일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학생들은 수시 6회만 이게 지원이 가능하지만 또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은 추천서 의뢰를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추천서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께 미리미리 추천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내일 마감하는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요. 연세대학교, 사회공헌 배려자, 연세 한마음, 창의인재, IT 명품인재가 내일 오후에 5시에 마감을 하고요. 또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도 이웃사랑 전형과 함께 또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스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1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이화여대가 있고요.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은 9월 13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을 합니다. 네. 자, 아직 이 수시 1차 원서 접수 마감일이 남은 대학들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준효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11일 내일이죠. 광주과학기술원, 부산교대, 진주교대, 인천대, 진주교대가 이제 마감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가톨릭대, 한성대고요. 9월 13일 금요일은요. 가야대, 감리교 신대, 강남대, 건국대, 그 다음에 루터대, 부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수원대, 순천향대 등이 마감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9월 10일서부터 13일까지는요, 강릉, 원주대, 명지대, 부산대, 장로회 신학대, 충북대가 마감을 합니다. 예. 네. 자, 아직 남아있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대학이나 학과 선정에 있어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지 이 점 조미정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 전에 표에서 보셨듯이 이제 남아있는 대학의 그 수준이 이제 중하위 대학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각종 이제 지방대들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원서를 접수할 때,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4년이나 6년 이후에
때 사실은 전망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적성이나 흥미는 또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대학 위주보다는 전공과 학과 쪽에 경쟁력 있는 곳을 찾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4년제를 굳이 고집하기보다는 차라리 수도권에 있는 전망 있는 전문대를 검토하시는 것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수시 1차를 마감하고 이제 또 수시 2차까지 고려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그 수시 지원에 카드를 남겨놓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준규 선생님께서 수시 2차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수시 전형을 대개 6회까지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향으로 2번 정도, 그 다음에 적정 상향 2번, 그 다음에 적정 수준에서 2번 정도. 왜냐하면은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적정 수준만 고려하다 보면은 나중에 합격한 대학이 여러 대학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이제 상향 2번, 적정 상향 2번, 그 다음 적정 2번 정도 이렇게 활용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수시에서 합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수시 2차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수시 1차에 6번의 카드를 다 쓸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1차에서 이제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일단 11월 7일 날 수능 시험이 치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2차의 경우에 는 대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3, 4일 뒤에 이제 접수를 하기 때문에요. 가채점 결과 자신의 어떤 성적을 확인하고서 대개 이제 체제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시에 정말 합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체제 학력이 특정 과목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쪽에 이제 아주 집중해서 2과목이 체제 학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쪽에서 이제 승부를 건다라면은 아마 다른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 부담을 줄여가면서 본인의 어떤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부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개 형식 반영률보다 실질 반영률은 낮다라고 인식되는 그런 상황인데 대학에 따라서는 실질 반영률에서도 극간 차이의 어떤 점수가 상당폭을 두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학생부에서 성적이 뒤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논술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이제 지원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거기 때문에 만약 학과를 바꾸는 경우는 자기소개서의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대학은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학과만큼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 앞서 우리 최준규 선생님께서도 최저에 관련해서 이 수능 공부를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 학습 전략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미정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남아있는 기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능에 어떻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수시에 지원한 대학의 수준이 본인이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으로 갈 수 없는 성적대의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학생부나 대학별고사만으로 사실 대학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과 영역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또 반대로 정시로 갈 수 있는 가능 대학이 조금 높은데
그 대학을 미리 수시에 미리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놓은 그런 상태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를 염두에 둔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선택과 집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시에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떤 영역의 반영 비율을 더 높게 반영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보면 어떤 특정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머지 과목에서 손을 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는 좀 감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특히 언어 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문제 정도는 모든 영역에 골고루 문제를 풀고 대신에 집중해야 될 영역에 시간을 조금 더 안배하는 형식으로 하시지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수능을 보러 가는 날, 그 다음에 하루 전날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책을 다 꺼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2개월 동안은 지금부터는 반드시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본인이 자꾸 헷갈렸던 내용들, 그 다음에 자주 틀렸던 문제의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그 조그마한 수첩에다가 요점 정리를 해 놓으셔서 수험장에 가서 당일날은 그것만 보고도 충분히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저 작은 요점 정리 노트를 지금부터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올해 수시에서 적성 검사를 치르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적성 전형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최중희 선생님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적성은 대개 수능형 적성 하고 그다음에 일반 적성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적성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대개 내신에서 좀 부족한 학생들이죠. 대부분 이제 4등급대 정도의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렇게 거두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적성검사의 그 유형이 과거의 어떤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수능하고 유사하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함정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수능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수능형 적성검사를 치르는 대학에 도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일반형 적성고사를 치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당 대학의 그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과연 내가 이 적성 유형에 적합한 것이고 어떤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과를 어느 정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적성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이 내가 더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적성형이 적합할 것이냐 이 부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로 집중해서 그와 연관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시 지원 일정이 남은 대학의 지원 전략과 남은 기간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지 좀 짚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학생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간호사를 꿈꾸는 고2 문과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성적으로 가능한 서울권 대학을 알고 싶어서요. 네, 서울권에 있는 간호대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자료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학년 1학기까지 교과 성적이거든요. 국어 3.3, 수학 3.7, 영어 3, 사회 3.3,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 3.3입니다. 2013년 6월에 치른 모의 전국연합 성적이죠. 국어 B 4등급, 그 다음에 수학 A 2등급, 영어 B 3등급, 사탐은 한국지리하고 한국사가 3등급, 4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은 3.13이 되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입니다.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영화 감상 반응 활동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아직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봉사 활동은 총 22시간인데요. 1학년 때 20시간,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현재까지 기록된 게 2시간입니다. 예, 희망전형입니다. 1지망 연수대 간호학과 일반전형이고요. 2지망 연수대 원주캠퍼스 간호학과 일반전형, 그 다음에 3지망 가톨릭대 간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지금 뭐 내신보다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좋고 또 이제 수학의 100분위와 등급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돋보이는 우리 학생인데요. 간호학과를 현재 이제 지망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최준규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교과 성적을 보면요. 국수영사입니다. 1학년 1학기 때 3.75였고요. 2학기 때 3.5, 2학년 1학기 때 2.8 정도로 이렇게 교과 성적은 나름대로 이제 향상 곡선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은 3.3 등급인데 모의 수능 성적은 3.13. 아직은 모의 수능 성적이 비교적 약간 우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비교과 활동을 보면은 우리 학생이 많은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진로하고 연관성이 적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진로와 연관된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이 상당히 좀 부족했고요. 봉사 활동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어떤 직업하고 봉사 활동의 중요성은 매우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데 상당히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이제 참여했던 내용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요. 교과 활동에서도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대한 기록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에서 독서 활동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기록된 내용이 한 건도 없었다라는 점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 법한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너무 지나치게 좀 간결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에서 판단하기에는 우리 학생의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비교과 내용을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예, 우리 간호사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간호사를 희망하는 그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특별히 이제 어떤 봉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주로 봉사 활동으로 많이 채웠었고요. 올해는 또 의학 계열에 좀 가까운 그런 의료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 학생부의 독서 활동 기록이 없는데 어떤 네. 이유가 있었나요? 읽긴 읽었는데 그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내는 시기를 놓쳐서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비교과 활동에서의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도 좀 누락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만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보내진 자료 가운데 6월 달에 그 전국연합 성적표를 제가 보고서 분석을 좀 드립니다.
우선 국어 영역이거든요. 국어 영역은 대개 이제 5개 분야로 나누죠. 화법, 그 다음에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런데 우리 학생이 성적표상에 나타난 걸 보면요, 국어 성적이 비교적 괜찮긴 한데 이 작문 쪽하고 그 다음에 문학 쪽에 취약점이 있는 걸로 이제 자료상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작문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5문항이 나오는데 글쓰기 원리 순서 그대로 나오거든요. 뭐 계획하기 단계부터 글감 찾기, 그 다음에 이제 개요 잡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뭐 고쳐쓰기 이 형태로 이제 한 문제씩 나올 텐데, 그런 글쓰기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요. 대개 글쓰기 과정과 또 거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보완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비문학 쪽은 괜찮은데 문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대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비문학은 아주 딱딱 그 지문 속에서 찾아서 내용에 이제 답을 하는 경우인데, 문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시 같은 경우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학생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학도 비문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제 얘기는 문학도 지문 속에서 또 보기 속에서 해답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문학은 객관적인 사고가 중심이 돼야 되고 주관적인 부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계산 이해, 그 다음에 추론 문제 해결인데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해 쪽이 배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쪽에 이제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대개 주로 행렬과 그래프,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 이쪽에서 이제 식을 바꾸거나 또는 식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바꾸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떤 그 공통된 어떤 식이라든지 이런 개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수학 내 또 수학 외의 어떤 문제 해결인데 대개 이제 상당히 좀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대개 이제 요구하는데요. 수학에서도 수열이라든지 확률과 통계 분야 같은 어떤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분야거든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읽기, 즉 독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어의 그 독서 쪽 문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답을 내는 방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현재 이제 학생이 본 모의고사를 분석하면서 영역별로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고2인 우리 학생이 지금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선생님이 분석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간호학과의 수시 전형 유형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전형 유형인데요, 수능형입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이죠.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아주대,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가톨릭대, 성신여대, 인하대, 연세대, 부산대 같은 경우가 논술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 논술형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내신형 대학은 뭐 이화여대, 성신여대 정도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 성신여대, 입사제 내신형은 서울대, 이화여대, 입사제 종합형은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입사제 창의형은 경희대인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입사제에서 비교과 활동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상당히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네네.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간호학과 일반 전형이죠. 여기는 이제 논술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70%는 이제 학생부 30에 논술 70%가 되겠습니다. 일반은 30인데 또 학생부와 논술이 이제 50대 50으로 같고요. 수능 체제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국어, 비수,
A, 그다음에 영어 B 등급 합이 4가 되겠네요. 뭐 우리 학생은 현재까지는 뭐 충족을 못 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은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이 수능 체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체제가 내려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로서는 인문계 12명, 자연계 1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 평균 내신 성적은 1.2에서 2등급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논술은 두 문제인데요. 인문사회 통합 논술의 수리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신을 올리고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세대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 일반 전형이거든요. 역시 논술입니다. 우선과 일반은 50대 50으로 뽑는데요. 우선은 논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80%고요. 일반 전형은 역시 이제 학생부와 논술의 비중이 40대 60입니다. 수능 체제는 일반, 우선 일반 1개 영역 2등급이고요. 2개 영역 등급합 6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내년도에도요. 아마 이것이 일원화될 것 같은데 뭐 2개 영역 등급합 6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분석은 이제 인문계는 8명을 뽑고요. 자연계는 12명을 선발하는데요. 평균 내신은 뭐 등급합 3 정도 안에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논술은 두 문제인데요. 인문사회 통합에 수리통계 및 과학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가톨릭대 간호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논술 50%에 학생부 50%입니다. 교과 90%에 출결 5에 봉사 5인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출결해서 무단지각이 2번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수능 체제가 2개 영역 등급 합이 4인데 역시 이 부분도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인문사회 각 20명을 선발하고요. 평균은 뭐 3등급 정도 안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인문사회 통합 세문항인데요. 7등급으로 세부적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가운데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 지원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서 수시 지원의 가능성이 또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남은 1년 동안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학생부 같은 경우는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과는 현재까지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앞으로 좀 자제를 하시고요. 학생부 내신 성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성적상으로는요.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합한 전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 전념을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등급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건 이제 EBS 교재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취약한 과목. 아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 분석된 내용대로 준비를 해놓은 때 목표 등급은 현재 국어 4등급인데 2등급을 목표로 하시고요. 수학은 2등급인데 1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인데 2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라면은요. 물론 이제 이렇게 정시에서도 이 정도 등급이 나온다라면은 연세대학은 어렵겠지만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간호학과나 가톨릭대 간호학과 정도는 정시에도 지원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적극 지원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학기니까요. 앞으로 1년 정도 남았죠. 우선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쓰는 것보다 독해 능력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글을 자주 찾아서 읽어보고요. 이렇게 분석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신문 사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읽어보면서 배경지식이라든지 논리 전개 과정을 익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들었죠? 네. 네,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좀 노력하셔서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간호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내신 중심과 입학 사정관 중심의 전형은 다소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치르는 간호학과를 지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부족한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산화 교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까? 자,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외국에 다녀서 기타 과목은 높지 않아 주요 과목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제 성적으로 의예과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예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현재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가 4.71등급이고요. 수학은 1.29로 우수한 편이고 영어는 1.69, 과학 과목은 2.1로 국수 0과 평균 2.4등급이고요. 6월 달에 봤던 모의 수능 성적은요. 국어 A가 6등급, 수학 B는 4등급, 영어 B 4등급, 물리원, 생명과학 원 모두 4등급으로 평균 등급은 4.5등급입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입니다. 2학년 1학기 선도부 학급회장을 했고요. 과학의 날 행사에 맞춰서 달걀 자유낙하 실험에 참가를 했고요. 성균관대나 고려대 탐방 프로그램 참가, 기하체험 프로그램 참가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1학년 때 34시간을 이수를 했고요. 1학년 때 동아리는 창의과학반, 그리고 봉사활동은 1학년 현재 27시간입니다. 그리고 교내 실적인데요. 1학년 때 수학과학 경시대회 과학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학력우수상, 교과우수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학과입니다. 1지망은 의예과고요. 2지망은 사범대학이나 생물학과, 3지망은 건축공학과 수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학과에 대한 결정만 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본 학생인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은 어떻게 좀 성적을 분석하셨을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성적을 보면,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보니까요. 1학년 때 평균이 이제 보통 2.13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2.71로 약간 좀 떨어져서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비해서 지금 2학년 1학기 성적을 제대로 좀 지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2등급이었다가 지금 현재 1등급으로 굉장히 성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자연계 학생으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과목별로 조금 편차가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머지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 과학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어떤 성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적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외국을 좀 나갔다 왔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꾸준히 1등급 또는 상위 2등급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인 1등급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국어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이제 4등급, 5등급대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제가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외국을 언제쯤 다녀오셨나요? 제가 외국을 한 초등학생 4학년 때 가고요. 네. 중2 때 돌아왔어요. 이제 보통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 발달을 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나가서 중2를 마치고 돌아온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한자어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제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용어들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어쨌든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모의고사는요. 내신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는 1, 2등급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4등급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건지, 문제의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기본 개념이 아직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적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역의 부분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못 해드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본인이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 오답 번호를 보시면 어떤 영역이 취약 부분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는 교내 교과 우수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수상반, 그 다음에 수학과학 경시대 부분의 교내 수상 실적은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준비된 이 상황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이 좋은 내신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내신의 강점을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서 대학불고사 준비를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이 일반 전형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내신과 모의고사 그리고 비교과 영역을 나누어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앞서 이제 통화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주요 교과목의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서 희망하는 그 의대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 수시 모집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의예과에 갈 수 있는 혹은 갈 만한 이런 대학들이 있으면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사실상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탑인 친구들이, 그거는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탑인 학생들이 가는 이제 학과이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의예과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2,400명 이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대 직윤으로 만약에 의대를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 전형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내신 평균 등급은 약 1.09, 그러니까 거의 퍼펙트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신은 수능 최저 기준은 2개 2등급이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중앙대 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와 논술이 혼합되어 있는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형에 합격하는 내신 평균 등급은 1.14 정도, 굉장히 좋은 등급이고요. 3개 영역 등급 합이 3이니까 결국 1등급 3개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사고력 평가를 봅니다. 학생부와 더불어. 그래서 수학 B형은 1등급을 충족시켜야 되고요. 나머지 국영, 과탐 3개 영역 등급 합이 4가 되도록 하는 그런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신 평균은 1.17 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 같은 상황에서도요, 원광대나 영남대 같은 경우도 합격 가능한 내신 등급이 뭐 1.23 등급 이내로 모두 다 굉장히 좋은 내신 수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생이 나머지 이제 2학년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퍼펙트하게 1등급을 모두 다 맞춰준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좀 힘들지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좀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의예과 말고 이지망으로는 사범대도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범대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전형들이 있고 어떤 대학에 좀 지원해 볼 만한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우선 이제 사범대 자연계 쪽에 있는 이제 과 중에서는 수학교육과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육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 가능한 대학의 사범대는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수학교육과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요. 우선 선발은 최저 기준이 없고 일반 선발에만 2개 영역 등급 합이 5입니다. 그러니까 뭐 2, 3도 되고 1, 4도 되는 거죠. 내신 가능 등급은 2.4 등급이니까 내신상은 지원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수능 최저 기준 2, 3을 맞춰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단국대 과학교육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부 100% 전형이에요. 학생부 100% 전형인데 합격 가능한 내신 성적대는 2.1등급 정도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은
한계 영역 3등급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단국대 과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원서를 쓰실 때 아마 최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인하대 수학교육과입니다. 인하대 수학교육과 수시 1차의 논술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의 수능 수준보다 더 이상 발전이 없었을 때 그때 검토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합격 가능한 내신 성적은 2.3등급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적어도 동국대 이상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합 5, 따라서 두 개, 하나는 2등급, 최소한 하나는 3등급은 맞춰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이것보다도 본인의 수능 최저 기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려대라든가 성균관대학교라든가 한양대 건국대학에도 수학교육과가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대는 논술 전형에서 1.9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적어도 2개 2등급을 충족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좀 목표로 삼아서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지금 우리 학생이 또 생물학과에 대한 관심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생물학과까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네. 생물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나 경희대, 건국대 똑같이 지금 논술 전형으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관건은 내신 성적대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현재 상태로는 볼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만큼 준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함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 수능 성적에 있어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학습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 나가는 것이 좋을지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국어 성적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죠. 그렇게 되면 또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국어에 쏟아붓다 보면 나머지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교과에도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연계 학생이니까 우선은 수학, 과학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영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어 1등급 교과 성적 지키는 거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국어는 빨리 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보니까 단어의 뜻에 대해서 이해를 어쩌면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목표 대학을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희대 생물학과, 그 다음에 건국대 생물공학과, 그 다음에 뭐 동국대라든가 단국대, 인하대 수학교육과 이런 데를 목표로 두고 내신을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는 1등급을 유지시키는 전략을 세워나가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목표 대학을 설정했으면 그 목표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하나는 2등급, 그 다음에 하나는 3등급 또는 2개 2등급 이상이 나온다면 그 이상의 대학도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수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목표로 삼고요. 그래서 수학, 과학,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고요. 영어는 1, 2등급 상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국어는 지금 5등급, 6등급이 나오는데 수능에서 국어를 최대한 그래도 3등급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예. 네,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까? 예. 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궁금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해결이 됐나요? 예.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신 성적에서의 필요한 것, 그리고 수능에서 전략적으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주 찾아보시고 자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은 학생부 성적이 모의고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학생부 전형 또는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일반 전형에 적합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논술과 구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요. 과학과 영어 교과, 특히 성적이 비교적 낮은 국어 성적 향상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목표 등급은 내신 영어 1등급, 국어 3등급이고요. 목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어 A, 수학 B, 영어 B, 과탐 중 2개 영역 3등급 또는 2등급 1개와 3등급 1개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막바지 수시 지원 전략과 함께 맞춤 대입 상담 해주셨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그리고 조비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마감일 다가오고 있는 수시 지원 전략 마지막으로 또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